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개천절 저녁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맞는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맞는가?라는 주제로 좀 몇 말씀 올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개천절이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고 이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또 이제 음료수를 또 한 잔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마땅히 이제 뭘 먹을까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렇게 마땅한 밥 먹을 곳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간 곳이 이제 중국집을 갔는데, 우리가 간 곳이 이제 2층에 위치한 중국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그 사거리에서 밖에 이렇게 쫙 보이는 창가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 어떤 차들이 클락션을 막 울리면서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받고 이렇게 일렬로 좌회전 차선에서 도열을 해가지고 차들이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경찰 오토바이가 붙어가지고 거기 이제 에스코트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 시위를 하는 건데 이렇게 세 보니까 굉장히 그 소수의 차량들이었습니다. 그 차량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차량 시위로서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특정 구간을 계속 이렇게 삥삥 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밥을 주문을 했을 때쯤에 이렇게 그 차들이 거기서 좌회전하는 걸 봤는데 밥 먹고 나오니까 또 그 아까 봤던 차들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기름값 낭비하는 뭐 그런 것, 그런 측면도 좀 있을 테고. 근데 이제 또 길거리에 어떤 분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또 뭐 추미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걸 들고 이제 또 거기 시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이런 분들도 또 좀 몇몇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밥 먹은 곳은 그 광화문은 아니었고요. 이쪽 서초역 이쪽이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광화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경찰 그 버스들이 이렇게 쫙 세워져 있어가지고 마치 10년 전에 그 명박산성이라고 좌파들이 막 그 조롱하고 비하했던 그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명박산성이라고 불리우던 그 버스 경찰 버스 또 그 병력 수보다 훨씬 많은 버스들이 이렇게 장벽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 시위를 도대체 그렇게까지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또 그 많은 버스 수십 대를 그렇게 장벽을 세워가지고 도대체 왜 막으려 하는가? 어,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에서 그 시위 집회의 자유 이거는 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어, 반드시 보장되어야 될 국민의 어떤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야말로 가장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헌법에 또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또 판단의 어떤 잣대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보장이 안 되죠. 뭐 특정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한다던가 또 뭐 반정부 시위,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시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함부로 뭐 그렇게 했다가 뭐 소리 소문 없이 어디 실종돼 가지고 인체 신비전 뭐 이런 데 출연하고 막 그러죠. 어, 독재 국가 또 민주
국가가 아닌 그런 국가에서 보통 보면은 이런 기본권들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뭐 출판의 자유도 없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독재 국가죠, 거기도. 그러니까 뭐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정권을 쥔 세력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 이 사람들이 항상 주장했던 게 뭐 민주주의, 또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주의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자신들의 어떤 실정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아이러니하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브스루 차를 타고 코로나 그 검사를 받는 거는 아주 자랑스러운 K 방역이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코로나를 대비해 가지고 차량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막 금지하겠다고 막 그러고 오늘 본 차량 시위도요 굉장히 극소수의 그런 차량 시위가 지역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 안에 뭐 2인 이상이 타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드라이브 스루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거는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고 이거는 뭐 전 세계에 알릴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뭐 K 방역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어,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상당히 모순되죠 평가가. 그리고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경찰 병력들을 동원하고 또 버스를 동원하고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것이 과연 방역 차원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정권이 코로나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국민의 이동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시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한다면요. 식당, 카페 이런 거 다 지금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오늘 카페를 갔다 왔지만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계속 중간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취식 전후에 있어서 또 뭐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매장에서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가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뭣도 모르고 뭐 카페니까 벗고 있어도 되겠다 하고 벗고 있었는데요.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실 때도 그때만 마스크를 잠깐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그런데 또 식당에 가면은 뭐 QR 코드 같은 게 없는 식당들도 있죠. 그런 시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는 이제 저기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름이랑 뭐 저거랑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걸 적는데요. 속된 말로 그냥 가라로 적어도 뭐 알 길이 없죠. 내가 그냥 개인 신상 정보 이런 조그만 식당에 적어놓기 싫다, 팔리기 싫다 하면은 그냥 이름도 가짜로 적고 핸드폰 번호도 가짜로 적어도 뭐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금지시키면서까지 코로나 방역에 힘을 쓰고 싶다면은 식당이나 카페 가는 거 이런 것도 다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국민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모조리 금지시켜야죠. 뭐 출근하는 것도 그냥 다 재택근무로 바꿔버리고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허용을 하면서 시위 집회의 자유, 뭐 이동의 국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 뭐 이런 것까지 강력하게 제한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차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시위 집회를 막고자 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의 소리를 듣기 싫다 뭐 이런 것인데요. 아마도 현 정권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얼마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시위 집회가 발생을 하면은 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진다. 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좀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상 밀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것 같습니다. 정부 비판 시위를 허용하지 말자.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가 뭐 한두 달 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내년 말까지, 뭐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위 집회의 자유를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글쎄요, 이거를 단순히 방역 차원에서 계속 막는다? 앞으로 뭐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역을 조건으로, 방역을 또 이유로 국민들의 어떤 시위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요, 민주주의는 죽었다. 그냥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어떤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요, 베스트 배플, 그러니까 베스트 댓글, 그러니까 배플을 숨기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네이트라는 포털인데 제가 네이트를 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요. 배풀을 숨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정권 이전에는.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 정치 기사, 특히 이제 문재인에 관한 어떤 비판 기사나 비판 댓글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에 있어서는요. 배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추천순으로 이렇게 보려고 해도 그 추천순으로 보기 기능까지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여론 조작이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배풀들도 보면은요,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과거의 드루킹 사건처럼 인위적으로 배풀을 조작해서 올린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전에 이제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수사를 해 가지고 좀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전혀 이 점에 대해서 여론 조작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회죠. 여론이 조작되고 또 여론 조사가 조작되고 또 이제 뭐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막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시위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부 비판하는 시위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근데 이것조차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을 갖고 시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그 대깨문 친문 언론들은요, 뭐라고 쓰냐면요, 일부 보수 극우 단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아주 요상한 프레임이죠. 보수 단체도 아니고요, 보수 극우 단체라고 합니다. 극우. 우리나라에 극우 세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극우 세력이 뭐 수백만 명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극우라는 단어로 그 프레임 안에 가둬버리려고 하는데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극우 세력이 됩니까? 근데 이런 단어들을요, 버젓이 언론이라는,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들, 인터넷 매체들이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문민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뭐 노태우 정권까지를 뭐 굳이 군사 정권이라고 표현하자면은 그 이후 정권들 뭐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까지 이런 정권이 과연 있었나? 제 기억에는 이 정도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고 이런 정권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뭐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정권을 비판하고 뭐 어떤 글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거나 이러면 또 뭐 극우가 되겠죠. 극우 유튜버, 극우 시민.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참 점심에 중국집에 뭐 밥 먹으러 갔다가 참 답답해가지고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